오늘은 너살그 26년 네 번째 방송입니다. 3월달에 방송을 하고 오늘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오래 못하는 성격이 돼버린 것인지 2달을 쉬었더니 아예 놓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방송을 했었나 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려니 또다시 무슨 내용을 할까 고민은 했지만 직장도 바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30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니 이미 지구가 망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방송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네요. 할 이야기가 안 떠오른다고 기후까지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방송을 꼭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정했나요? 저처럼 아무 때나 하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자, 출발합니다. 더운 여름 속으로 들어가실게요. 첫 번째는 오늘은 산곡 미풍이라는 책을 쓰신 중국 작가인 위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다입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에서도 산골이었기 때문에 서해 바다와 접해 있었지만 바다를 간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려서 안 된다고 하면서 왠지 위험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았고 너무 가고 싶다고 했더니 7살 더 먹은 오빠가 바닷가에 있는 해당화라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동생을 데려가면 부모님께 혼날 테고 귀찮기도 하지만 동생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해당화 열매라도 따다가 준 오빠가 지금 생각하니 고맙네요. 이후에 언제 바다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머나먼 수평선이 아주 넓고 멀게 느껴지고 그 너머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해당화를 바닷가에서 보고 이렇게 작은 나무였구나 하면서 반가웠던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손목에 볼펜으로 그린 시계입니다. 위화 작가는 피델 카스트로가 왼쪽 손목에 시계를 2개 차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말하며 본인이 손목에 만년필로 그렸던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기억 속에도 초등학교 시절에 손목에 볼펜으로 시계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나 어른들은 진짜 시계를 차고 다녔지만 초등학생인 나에게는 시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물건에 대한 약간의 동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가짜 시계지만 그 어느 명품보다도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창립 기념으로 시계가 나왔습니다. 손목도 목도 뭔가 차고 다니면 답답한 나는 금세 시계를 처박아 두었고 가끔 가다가 밥을 주고는 했습니다. 시계 옆에 있는 태엽을 돌려야 시계가 계속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결혼할 때도 시계를 받았으나 계속 풀어놓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시간을 볼 일이 없었는지 나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시계가 없어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를 잘 지냈던 그때에 비해 늘 시간을 의식하며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 지금의 삶이 더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네요. 오늘 위아 작가의 책을 읽고 나니 손목에 시계를 그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세 번째는 어린 시절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음식입니다. 나랑 둘째 언니는 13살가량 차이가 났고 갑자기 언니의 나이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언니는 이미 도시에 나가 사회생활을 했고 가끔 아버지가 편찮으시거나 할 때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언니가 껌이라는 것을 씹으면서 입안에 넣고 딱딱 소리가 나게 씹었습니다. 나도 껌을 달라고 해서 씹었지만 딱딱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씹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금니 사이에 약간만을 남기고 위아래로 씹어줘야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터득했고 그때의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둘째 언니는 기다란 빨간 튜브 같은 것을 주면서 원래는 얼었었는데 다 녹았다며 가져온 마법의 빨간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도 묻기 전에 나는 그것을 하나라도 흘릴까봐 조심조심 먹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이스 깨끼 녹은 거였습니다. 하드 말고 튜브에 들어있는 아이스 깨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다 녹은 후에도 먼 길을 걸어오면서 동생을 주려고 가져왔던 언니의 마음이 지금도 전달됩니다. 지금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껌을 쫙쫙 씹는 다방 아저씨가 나오거나 하면 어린 시절에 하루 종일 소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씹었던 그날의 껌이 생각납니다. 차갑게 얼렸던 어떤 아이스 깨끼보다도 다 녹았던 그 아이스 깨끼 맛을 능가하는 것은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꿈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꿈을 아주 자주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룻밤에도 너무나 많은 꿈을 꾸었기에 숙면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불쾌했었습니다. 대책 없이 늘 긍정적일 때가 많은 나로서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공짜로 많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다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고 나서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생각을 바꾼 것뿐인데 꿈을 꾸고 나서 느꼈던 부정적인 기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젠 오히려 꿈을 별로 꾸지 않아서 꿈을 꾸는 때가 그립습니다. 2교대로 근무한 지가 10여 년이 되다 보니 특히 새벽 근무 때는 더욱 잠을 설치고 출근을 하다 보니 잠의 질이 떨어지니 꿈의 질도 떨어집니다. 요즘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히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꿈은 젊은 여자가 나한테 달려왔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숨겨주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녀를 따라온 험상궂은 남자는 칼을 높이 쳐들고 나를 위협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다는 것입니다. 깨고 나서도 기운이 쭉 빠질 정도로 에너지가 빠졌고 다행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그녀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대책이 없었고 현실에서는 아마도 숨겨주질 않고 내가 냅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꿈에서만큼은 쫓기는 약자를 숨겨주었다는 자부심이 꿈을 깨고 나서도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서너 번을 그런 꿈을 꾼 것 같고 그때마다 나는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아마 기절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와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와 분노는 천성인 것 같다고 10개월 정도의 아들이 분유를 늦게 주었을 때 젖병을 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일화를 통해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주 화내고 분노했던 사람이었다고 위화님이 말했습니다. 자신과 티베트의 라마가 이탈리아 국영방송국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화내거나 분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화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이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고 답한 라마보다 저는 자주 화내고 분노합니다 라고 말한 위화 작가에게
600명 이상의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를 보고 자주 욱하는 내가 최근 들어 주눅이 들었었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화를 내야만 풀리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게 문제이지 화 자체를 터부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지만 참지 않고 욕을 하면 욕으로 인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욕으로 인해 뭉친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논쟁거리긴 하지만 나는 화와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도 화를 잘 낸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남에게 상처를 준다니 그래도 참아야 하는데 말하는 지금도 갈등되네요. 오늘은 중국 작가 위화님이 쓰신 산곡 미풍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가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도 이분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들었다니 기회가 되면 꼭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들은 참으로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맛깔나게 씁니다. 게다가 아주 솔직한 표현을 보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명인이 되고 도시인이 되다 보면 자꾸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 같은 것을 숨기고 포장을 해서 내보이는 게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선과 벽이 어떤 때는 선이고 어떤 때는 벽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너무 솔직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내 입장에서는 미성숙한 어른이 아닌가 자신을 나무라고는 했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솔직하고 거침없는 고백을 들으며 저절로 위로가 됐습니다. 선풍기에나 있는 미풍이 들어간 책을 보고 요즘의 선풍기는 그러고 보니 미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강중약만 있고 미풍이 없는 선풍기처럼 약풍이 아니고 미풍이 어떤 바람의 색인지를 고민했던 기술자들이 궁금하네요. 바람의 종류만 봐도 얼마나 많을 텐데 3가지로 좁혀진 선풍기처럼 우리의 삶도 감정도 몇 가지로 좁혀지고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에서 늘 자신을 맞추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너살글을 드신 분이 있다면 올여름 책으로 더위를 이겨보시면 어떨지요?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지구인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종말이 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겠지만요.